최면이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체포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면하면 TV 마술쇼를 떠올리며 경찰이 수사 단서가 없을 때 치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미신 정도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경찰이 목격자를 법체면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던 강호순을 체포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2009년 1월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2008, 12, 19 군포 버스 정류장에서 또 한 명의 여대생이 실종되어 경기 군포 경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유일한 수사 단서가 나왔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4시간 뒤 피해자의 은행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러 동네 ATM 근처의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범인이 가발과 모자로 위장하여 누군지 알 수 없었고 돈을 인출한 뒤 행적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범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대학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도 범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대학생에게 법체면을 걸어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나가도록 하였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학생은 범인이 돈을 인출한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고 하고 택시 승강장 근처에 여러 버스 기사들이 담배를 피며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도 범인을 봤다고 결정적인 구체적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그 버스 기사들을 조사해 당시 범인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의 경로를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범인 강호순의 거주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수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호순이 경찰이 들이닥친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를 불태워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하였고 CCTV에 비친 얼굴과 희생자에게서 나온 DNA 검사 결과로 범행이 입증된 것이죠. 결국 그는 2009년 4월 22일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순박하면서도 훈훈한 외모에 평소에 이웃 주민들에게 성실하고 싹싹하게 대하였고 변장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주도면 미람에 강호순은 10번이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꼬리를 잡지 못했으나 결국 목격자의 법체면 진술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법체면은 어떻게 사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일까요? 평소 사람은 바쁘고 많은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3일 전 오후에 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바로 기억이 또렷이 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데 3일 전의 일은 아예 기억이 떠오를 리 없습니다. 아니, 떠올리는 것에 집중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몸과 마음의 정신적 긴장을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당시 상황에 정신과 느낌을 집중하도록 하고 사건 당시의 날씨나 상황 등 구체적인 맥락 단서를 제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건 당시의 기억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컨대 3일 전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하지만 3일 전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당신은 오후에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약속 직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법체면이 마술이 아닌 나름 합리적인 수사기법임을 인정할 수 있겠죠. 최면 기술은 엄연히 여러 국가에서 공인하는 정식 치료기법이자 수사기법입니다. 1905년 영국 의료학회에서 최면을 정식 의료수단으로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최면을 유용한 치료 및 탐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기관에서 최면 치료가 활용되고 있고 1999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에서 법체면 전문 경찰관들을 양성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에 도입되어 여러 굵직한 사건에 적극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소속 법체면 전문 수사관은 27명에 이르며 경찰청 본청에서만 매년 평균 30여 건이 법체면을 이용하여 수사에 활용되었습니다. 강호순 사건 외에도 법체면 수사기법은 여러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습니다. 2011년 전북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는 현재 국내 법체면 최고의 전문 수사관인 전북경찰청 박주호 경위가 활약을 하였는데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 못하던 피해자가 법체면을 통해 쌍꺼풀, 두꺼운 입술, 검정, 비닐모자와 패딩 잠바 등 범인의 인상착의를 떠올리고 오교도소에서 나왔고 7년 만에 내가 첫 여자다 라는 범인이 내뱉은 말까지 기억해내는 바람에 오교도소 출소자 300여 명 중 용의자를 3명까지 압축하고 몽타주를 통해 이들 중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집중 수사해 범죄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의 진술인 법체면은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1989년 미국에서는 에일린이란 여성이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20년 전인 8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친구인 소녀 2명을 죽였다고 진술해 아버지가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진술은 조작된 것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체면은 강호순 사건처럼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유용하면서도 결정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라면 떠올릴 수 없었던 기억이 최면 상태에서 떠오른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또 우리의 법체면 전문 경찰들이 또 어떤 사건을 법체면으로 밝혀낼지 응원을 하며 지켜보도록 하시죠.